자, 이제 주목 2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플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애플하고 엔비디아하고 마지막까지도 뭘 다룰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엔비디아도 최근에 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요. 또 다음 주에 실적 발표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애플은 이제 종종 나와서 두 개 중에 뭘 할까 하다가 엔비디아는 오늘이 아니어도 뭐 다음 주까지도 다룰 일이 많을 것 같아. 뭐 실적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애플로 최종 정리를 해서 왔는데요. 자, 애플 이 모펫 네이선슨이라는 여기가 리서치 기업인데요. 여기에 크레이그 모펫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애플에 대해서 보고서를 오늘 새롭게 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고요. 업데이트한 게 아니라 새롭게 보고서를 냈는데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가도 $211. 오늘 애플 주가가 $225.9인데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한 6, 7% 주가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왜? 라고 하냐면 애플에 대해서 AI 경쟁에서 분명 애플은 승리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하지만이 매수가 아니라 중립 의견을 제시한 이유인데요.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I 경쟁에서는 분명히 애플이라면 승리할 수 있어. 승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불리우는 이 강력한 AI 전략을 구축을 했고 저게 잘 먹힐 거야. 라고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출시되는 아이폰에 요 애플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AI 기능들이 아마 탑재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을 우리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전례 없는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나도 기대가 된다라고는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 AI가 애플의 미래를 결정할 것인데 뭐 월가에서도 대체적으로 요 AI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봐. 그러면서도 다들 이제 의문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장기전으로 봐야 된다. 앞으로 계속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애플이 갈 거기 때문에 이 기술을.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이고 여전히 확인할 것들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 아이폰의 정말 강력한 업그레이드는 기대된다. 그러니까 교체는 많이들 이어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폰을 엄청나게 교체했던 게 지난 2021년, 2022년 요때였다고 해요. 5G 아이폰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는 이 교체가 생각보다 강력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주기가 벌써 언제인 거야? 그죠? 강력한 주기가 없었던 거죠. 그냥 늘상 있는 정도의 수준. 근데 이제는 그 5G 나왔던 그 이상 그걸 뛰어넘는 교체 주기들을 많이들 기대를 합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는 뭔가 혁신이 없었던 거죠. 약간의 뭐 디자인 좀 변경하고 뭐 이러니까 실망들을 하면서 그냥 고장나면 바꾸는 정도 뭐 이랬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다를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있고 이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야? 라는 건데 자, 근데 지금 애플 주가 우리 다 뭔가 못 간 것 같지만 지금 가치평가에 있어서는 거의 역사적 최고 수준까지 도달했어. 그럼 이게 적정한지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라는 게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보냐면 2021년에 5G 아이폰 출시 당시에 그때도 이제 강력한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왔다. 교체 주기가 왔었다라고 하는데 자, 그때와 지금의 가치평가를 비교를 해보니까 당시에는 지금보다 낮은 주가 수익 비율로 이 사이클에 진입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금리도 지금처럼 높지 않았어. 그때는 금리도 낮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낮았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아마 올해 예상 수익 대비해서는 PR이 33배. 내년 기대 수익 대비해서는 30배로 이게 거의 최고 수준으로 꽤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널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주가가 이 정도의 가치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 2021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익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야 이 가치평가가 적정하게 평가를 받게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미 주가는 2021년보다 강력한 아이폰 사이클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이미 반영하고 있는 거야. 이제 같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2021년 5G 아이폰 출시 당시에는 이게 아이폰 13이었을 텐데, 그죠? 맞나요? 13, 대충 13 정도면 계산이 맞죠? 그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각국 정부들이 지원금을 막 풀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우호적인 환경이었던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와 이제 비교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우려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나의 요점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오해하지 않게 정리해 줄게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애플 주가가 지금 고평가 상태다, 과대평가됐다라고 이걸 내가 암시하고 시사하는 건 아니야, 이건 분명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기대되는 이런 성공 스토리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AI로 인한 강력한 업그레이드 사이클을 너무 당연시하는 것, 월가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나는 조금 우려가 된다. 이걸 너무 당연시해. 2021년보다 훨씬 더 셀 거라는 걸 당연시해. 이거는 잘 모르겠어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는 이제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도 이 업그레이드 사이클, 강력한 업그레이드 사이클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규제 리스크라던가 지정 확정 리스크에 대해서는 다소 좀 소홀해진 것 같아 라면서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뭐 각국의 뭐 중국 이야기겠죠. 뭐 규제 리스크, 뭐 지정 확정 리스크로 애플 AI 출시를 방해하거나, 그쪽에서는 뭐 정보 이렇게 수집한다라고 해서 이걸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런 채택을 방해할 수도 있어. 이런 리스크 우리 기억해야 돼 라고 하고, 또 하나, 구글이 어떤 정부로부터 졌죠. 정부의 반독점 소송에서. 이것도 애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구글이 그 애플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 뭐 스토어에 자기네 걸 기본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애플에게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지금 드러난 것만 2022년에만 2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7조 원을 지급한 걸로 나왔는데, 저게 회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안 되면 그 수입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것도 잠재적 위험이야, 이런 것도 우리 이제 같이 따져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AI에 대한 기대감 있지만 이런 악재들을 다 빼고 그 호재만 보면서 이러는 거 걱정돼. 그리고 주가에 이미 이런 거 반영돼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요. 애플 주가 보면 많이 그래도 뭔가 소외됐던 것 같지만 소외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시장 수익률 정도는 꾸준하게 맞춰주고 있죠. 작년에 48% 올랐고 올 들어서도 한 17% 오른 상태고요. 그래서 월가 전체 평을 보면 46명 중에 32명, 70%가 지금 매수 의견이긴 합니다. 근데 평균 목표 주가 한 245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주가보다 한 8에서 9% 정도 더 오를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서 이제 봤던 그 모펫이라는 애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 PER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거, 이걸 고려를 한다면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좀 애플은 봐야 될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애플이 확실히 최근에 이 혁신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뭔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AI에서 뭔가 엄청난 걸 터뜨려 줘야 되는데, 지금 뭐 안드로이드 폰, 그러니까 삼성 AI가 약간 먼저 치고 나가는 느낌들이 좀 있어서, 그렇죠? 있어서 확실히 그런 것들은 좀 위험 요인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려하면서 저희가 전략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